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택시 수보다 많고 매 12분마다 한 명씩 발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보다 더 많다고요. 이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치매입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올해 81살이시기 때문에 매년 이제 치매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2018년 통계로 65세가 유엔이 정한 노인 인구인데, 노인 인구가 738만 명인데 이 중에 75만 명이 치매라고 합니다. 1%도 아닌 이제 10.1%가 치매 인구예요.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가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70만 명의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매일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이 치매 환자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가족들이. 그리고 연간 이 비용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치매는 정신적, 경제적, 또 시간적 부담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명, 100명 중에 하나로 나타날 정도로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또 이제 사회 문제로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너무나 이제 큰 문제로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를 또 진단하고 또 원인을 찾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해 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전문의 조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유역에서 같은 마음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삼성역의 연세삼성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이선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용산에 있는 오늘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는 양용준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하고 계시죠? 제목이 뭐죠? 유튜브 채널 제목이?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네, 저도 이제 몇 편을 봤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던 것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또 유쾌하게 해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요. 치매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예전 이제 노망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질병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예방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현재까지 사실 치매를 치료하는 법은 없기는 합니다. 네. 우리가 치료라는 거는 일단은 이 문제가 발생한 거를 해결하고 증상을 나아지게 하는 건데,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 자체는 회복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반드시 이게 또 질병으로 해서 어쩔 수 없고 가만히 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조기 발병을 하거나 혹은 원인이 있는 경우, 특히 뇌졸중이나 다른 요인들의 다른 질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급격하게 발생하는 조기 치매라고 하는 경우는 원인을 제거해주면 그거는 완치가 되는 경우인데, 반면에 이제 소위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천천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요거를 예방하고 혹은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불면이나 식습관, 또 우울증으로 인한 것도 크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발병 정도를 늦출 수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체로 단독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질병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도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혈액 질환,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나이 들면서 대부분 하나씩 걸리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게 가족력이 있는 병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치매도 우리 부모나 조부모 때 치매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자녀분들도 치매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가요? 네, 이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시긴 할 겁니다. 다들 걱정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부모님이 치매가 있다고 해서 혹은 할아버지 때 있다고 해서 꼭 걸리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65세 이하에 발병하는 걸 조기 치매라고 하는데 65세 이하에 걸리는 조기 치매의 경우는 간혹 이런 경우는 유전율이 이런 경우가 한 5% 정도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유전성이 높은 어떤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아포E4라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표현형이 한 2배 정도 있을 경우는 50%는 발병하기도 한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한 70% 차지하고 요거는 원발성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거, 또 아까 말씀하신 스트레스나 그런 환경적인 거, 또 유전적인 거, 또 개인적인 질환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같이 발병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부모가 발병을 한다고 해서 혹은 조상이 있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가 치매하면 보통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 치매 이게 뭐 30대, 40대, 50대에도 올 수 있나요? 이런 치매라는 게? 네, 이게 참 어려운데 어떤 다른 혈관 질환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조기 치매 자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5세 미만, 30대에서 65세까지 오는 환자분들 경우 이게 아마 한 0.1% 내지 0.2% 정도, 요 정도 간혹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치매를 이제 걸리게 되면 가족이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가족도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게 좀 느껴지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가족들도. 네. 어때요? 이 치매를 걸리게 되면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이 치매 자체가 한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가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기능은 살아있죠. 특히 옛날의 기억들은 또렷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신에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하시던 기능들을 익숙한 곳을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사가 버리시면 집을 못 찾거나 이런 경우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에서 요 생활 태도를 잘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원래 하시던 거를 늘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망증이 있고 뭐 이제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 그러는데 가정주부들도 뭐 냉장고에 리모컨 넣어놓고 찾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기억 장애가 치매로 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건 별개인가요, 그거는? 그건 이제 별개라고 이제 좀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까먹는다. 막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전에 절대 이렇게 기억력도 좋고 뭐 잊어버리고 이런 법이 없는 사람이 자꾸 깜빡깜빡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치매 걱정이 있어서 또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건망증이랑 치매랑은 사실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근데 당연히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걸 잘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혹시 이게 치매는 아닌지 좀 우려스럽다 그러면 이제 너무 막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동네 근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좀 찾아가셔갖고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은 속 시원히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금 내가 이 치매가 생기면 어딜 찾아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히 그걸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생소해요, 이게. 예전에 정신과, 뭐 신경과 이런데 정신건강의학과는 이게 언제부터 생긴 용어죠? 제가 처음 듣는 건가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는 이제 신경정신과라고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이제 간판에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이제 아주 예전부터 그렇게 처음에 쓰였던 거고 신경과와 이제 정신과가 같이 한 뿌리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신경과와 정신과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과 전문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뇌 혈관 질환, 뇌 실질 질환,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 이제 뭐 뇌경색, 뭐 뇌출혈 이런 거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다루는 이제 그런 전문이고요. 정신과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 뭐 불면증, 공황장애, 이제 강박증 이제 이런 걸 다루는 그런 이제 정신과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제일 최근에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름이 길어졌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사실 정신과 하면은 사람들 이미지가 정신병원, 미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미친 사람, 뭐 정신병 이런 사람만 가는 그런 질병이 있는 곳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닌데 그런 이제 안 좋은 이미지, 선입관이 좀 강해서 그런 걸 좀 바꿔보자 해서 학회 차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즉 정신건강을 다루는 그런 과다 해서 그렇게 이름이 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가시는 분도 부담 없고 그냥 내가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부담도 없을 것 같고 이름이 바뀌어서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TV를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치매 환자이신데 굉장히 폭력적이신 거예요. 어떨 때는 괜찮다가 네. 막 부수기도 하시고 네. 그 장면에서는 할머니가 이제 칼을 드시고 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네. 가족들도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네. 이게 치매가 걸리게 되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다 바뀌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일부인가 이거는? 네, 모든 치매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치매의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양용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외에도 뭐 파킨슨 치매, 루이 소체 치매, 그다음에 전두축두엽 치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치매의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특히 이제 전두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성격 변화를 굉장히 많이 동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러시지 않던 분도 이제 이 전두엽이나 축두엽 쪽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의 경우에는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거나 혹은 성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래 갖고 있던 성격의 변화가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치매는 전체 치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뭐 그리고 물론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 치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아주 일부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행동, 뭐 공격적인 행동, 뭐 폭력적인 행동으로 번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내가 치매에 걸리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안심시켜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막 우울증도 오고 그러지 않을까? 어때요? 환자분들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치매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 문제인데요. 네. 이게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너무 놀라고 그렇죠. 두려워지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우울증도 심해지겠죠. 이 문제는 우울감이 심해지면 치매 진행이나 양상들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이렇게 우울증으로 가는지 혹은 이 치매 환자분들이 어떤 마음 상태일지 요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잘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네. 우리가 노화를 난 늙어가는 어떻게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를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치매도 예를 들면 치료를 안 받으면 급격하게 이렇게 악화가 됩니다. 네. 대신에 치매를 치료를 받게 하면 낫지는 않지만 정도를 완만하게 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도 내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관리하면서 잘 지낼 수도 있구나. 오히려 또 이런 것 때문에 술, 담배 조심하고 네. 또 건강관리 잘 하시면 그러네요. 오히려 건강하게 해서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발병 또 조기 발견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리를 잘 하시는 거 중요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가 겪으실 마음을 다루는 거 중요하죠. 아까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매를 이렇게 봐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환자분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치매가 심하게 됐을 때는 어떤 이런 행동상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환자의 행동상의 문제들 또 혹은 폭력적인 양상 이런 거를 다루는 과가 정신건강의학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 자체의 어떤 이런 행동 조절을 위해서는 정신건강학과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치매에 관련된 교육, 환자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교육들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일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통계 나온 대로 6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이제 치매 환자인데 이제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문제이잖아요. 뭐 거의 상당수의 많은 가족들이 겪게 되는 문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행동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주름이 생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재미있게 찾아서 하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매도 그냥 그런 노화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뭐 크게 우울할 건 없겠네요. 네, 그래요. 그 아까 기억력 말고 건망증하고 또 치매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건망증이 심하면 어때? 이 건망증하고 치매하고는 많이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이 건망증이 오래돼서 치매로 간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치매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인지 기능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정도라면 이걸 확인해보고 검사도 해봐야 되지만 건망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거 있었지 라고 다시 끄집어낼수 되돌리고 나중에 생각이 난다면 그거는 치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렇군요. 이 치매가 정말 진행이 돼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아예 싹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다 이게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꾸 내가 모른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말을 자꾸 지어내고 이렇게 없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적화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상황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당사자들은 이걸 좀 감추고 싶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어떨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인이 어쨌든 이제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단 방법이 뭐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상담으로 하나요? 뭐 엑스레이 찍나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다들 이제 요즘 치매 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MMSE 혹은 CDR 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척도들을 이렇게 설문 같은 걸로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선별 검사라 그래서 자주 시행되고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일부 조금 더 일상생활에 이 치매의 관건은 기억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느냐 요게 관건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게 되는 보호자의 보고도 매우 중요하고 이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조금 더 세밀화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조화되고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뭐 예를 들면 세라드K나 그 SNSB라는 그런 좀 심도 깊은 검사를 하고요. 그건 질의응답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저희는 또 뇌파라는 걸 찍어서 뇌 기능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혈액 검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제 뇌의 기능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매는 예를 들면 뭐 베타 아밀로이드나 혹은 이런 타우 단백질이란 이런 것들이 침착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는 이거를 볼 수 있는 뭐 MRI나 혹은 펫 검사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그런 아까 질의응답이나 그리거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뭐 그걸 통해서 거의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나요? 거의 80% 그래요? 90% 이상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이 치매 진단 기준은 어떤 보호자나 환자의 변화를 면담을 해서 어떤 전문의가 진단을 하는 게 진단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치매 진단이 나왔다. 보통 이제 우리 병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치매도 조기에 진단하면 치매 속도를 많이 늦출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나 늦출 수 있어요? 그 단계별로. 근데 보통 이제 내가 증상이 나타나고 가족들이 인지할 정도 되면 상당히 진행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봐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하고 다른지 혹은 주변에서 눈치채는지. 예를 들면 이게 조금 뇌의 기능은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드러나는 정도가 이제 경도인지 여기가 치매고 여기가 이제 평소였다면 점점 떨어져서 경도인지 장애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1년의 이완율이 15% 됩니다. 차츰만 뭐 1년 내지 5년 내에 치매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거죠. 여기는 치매는 아닌데 눈에 띌 정도로 가족이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기울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빨리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쭉 떨어져서 뭐 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이 속도가 짧은데 이거를 약을 처음부터 빨리 시작하면 기울기를 약하게 해서 이렇게 길게 진행하실 수 있죠. 그러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또 환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한
뭐 한 70, 80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 그 늦추면서 네.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뭐 10년, 20년까지 늦출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얼마나 건강하게 잘 지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경도 인지장애에서 치매까지 가는 게 한 5년 정도라면 요 뒤에가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시는 시간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했잖아요. 가파르다는 거의 의미는 끝에는 사실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이제 치매가 그 점점 악화되다가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사망을 하세요. 뇌가 기능을 완전히 못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보통 10년 이내로 봐요. 치료받지 않을 때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을 10년 이내로 보는데 당연히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해져서 말씀하신 대로 15년, 20년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매 치료는 단순히 치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명과도 연결이 돼 매우 있네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치료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치료는 어떻게 해요? 일단 항치매약이 있어요. 치매약이 있어요? 네, 치매약이 있어서 항콜린성 제제를 사용해서 그 인지 기능의 저하를 낮추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약이고요. 이제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 이외에 뭐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증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우울증이 동반됐다든지 또는 이제 뭐 다른 이제 불면증이 있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좀 동반된 증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조적인 걸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주 간간히 아까 말씀들 하셨다시피 그 의심증 같은 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증 생기고 막 되게 불안해하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그런 뭐 그런 이제 도파민 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지내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사실 부가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다들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 예. 이 뇌 질병이기 때문에 뇌는 우리 신체잖아요. 신체에 좋은 거라면 치매에도 좋아요. 운동 뭐 이런 거 당연히 좋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식 식단 그런 거 아주 좋을 거고 그다음에 소위 서구식 식단, 서양식 식단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TV 많이 보고 머리 안 쓰는 거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신문 많이 보고 책 읽고 하는 거 당연히 좋을 거고 담배 안 피고 하는 거 정말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운동 많이 하는 거 좋고 다 이게 우리 건강, 신체 건강에 좋은 게 이제 우리 치매에도 좋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제 불면이 있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잠을 못 자면 걱정들 하시잖아요. 치매에 걸릴까 봐. 실제로 불면이 있을 경우에 치매 위험도를 한 25% 올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또 우울하면 치매에 걸린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우울증이 치료받지 않고 심해지셨을 때는 2, 3배 이상, 2배, 3배 내지 이상 그래요? 치매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우울증 약을 드셔서 치매에 걸린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울증을 치료받지 않았을 때 요게 치매에 이완될 확률들이 높아지니까 그거를 치료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선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기로 인해서 지중해식 식단이 말 그대로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강한 식단 채소, 야채 많이 드시고 좋은 과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조금 더 적게 드시고 견과류, 호두 같은 거 잘 드시는 거 요거 중요하죠. 이런 시기로 인해서 좋아지시는 것도 한 20% 되고요. 견과류도 좋군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 가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현재까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운동입니다. 운동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친한 할머니들한테는 알려주지 말고 친한 분들한테는 꼭 알려주시라는 게 적어도 이렇게 사실은 많이 할수록 좋으신데 하루에 그러니까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했을 때는 치매 위험을 40%까지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럼 노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활동력이 이렇게 활성하지 않으니까 걷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걷기를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저희 영업 비밀이기도 한데요. 걷기를 하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낮에 나가시잖아요. 햇빛을 보시니까
밤에 잘 잘 수 있습니다. 잘 주무실 수 있어서 네. 불면이 치료가 되고 나와서 걸으니까 신체적인 건강이 또 좋아집니다. 네. 또 고관절의 골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낮춰주고요. 또 하나 기분 상태도 개선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 잘 걷고 몸을 쓰는 게 저희 이제 제가 한번 일어서 보고 싶지만 네. 일어서면 네. 제가 일어섰고 걷고 움직이는 게 결국은 예를 들면 중풍에 걸리셨던 분들은 네. 하루아침에 다리는 건강한데 못 걸으시잖아요. 네. 그건 뇌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일어서서 걷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안 쓰던 뇌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걸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히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이제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친구분들 많이 만나시는 것도 좀 많이 중요한데요. 이제 치매라는 건 인지 기능의 퇴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지 기능에는 기억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실행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쓰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도마와 칼을 쓴다거나 뭐 김밥을 만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산 능력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이제 도형을 이제 다루거나 모양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공간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인지 기능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가만히 계시면 그런 것들을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또래에 있는 친구분들 만날 수 있는 이런 센터 같은 곳들에 나가서 게임 같은 것들을 하시고 말 많이 하고 뭐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러 다니시고 새로운 자극들을 받고 이런 것들이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가신다 그러면 이제 차로 모셔다 드리곤 했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것도 이런 인지 기능에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 가시게 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사실은 굉장히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TV만 보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는 했지만 TV를 틀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 같은 거 혹은 이제 지금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이 뭐 몇 년도이고 몇 월이고 어떤 계절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TV나 라디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기능 퇴화를 좀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을 참 많이 먹거든요. 뭐 비타민부터 해가지고 한 대여섯씩 먹는데 그러면 그 어르신들도 이런 건강기능식품 또 비타민제를 많이 먹는 게 치매에 도움이 되나요? 비타민제를 많이 먹는다 네. 라는 거 이제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좀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딱 필요한 용량만큼 딱 정확하게 드시면 당연히 굉장히 그래요? 좋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올해 81살이라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못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 때문에 외출이 안 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인류의 이 치매는 이제 현대 의학으로서도 못 고치는 이제 불치병인가 그런가요? 불치병인가요? 불치병이라기보다 이제 노화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치매가 적었어요.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게 노화의 질병이라서 예, 이게 보통 이제 70대의 뭐 몇 퍼센트, 80대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이 평균 수명이 이제 더 점점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 치매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노화를 좀 늦추면 이제 또는 이제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계속 유지하면 이제 이런 그 치매 발병 확률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TV에서 본 그 치매 환자를 둔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내 어머니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영혼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이제 본인도 본인을 계속 잊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요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좀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이제 진단, 이제 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시하지 말고. 또 심지어는 치매가 끼가 있으면 주변에 알리려고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립시켜 놓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그러지 말고 더 많이 만나게 하고 오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요. 이 치매 진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그냥 힘들겠다라는 것만 봤지 그 TV 프로를 보면서
한 가정이 어떻게 파괴돼 가는지 여러 가지로 정말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이걸 방치했다는 것은.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 가족 분들도 잘 관찰하셔서 조기에 치료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